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사생입니다. 오늘 둔촌주공 청약에 관련된 5번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84 타입의 경우에는 완판이 된 것처럼 미계약분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총 12,000세대, 11,000에서 12,000세대 정도 입주가 될 텐데, 일반 분양 물량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800세대에 이르죠. 입지 역시 강동구 둔촌동이지만 사실상 올림픽공원 옆에 송파구와 함께 같은 생활 권역을 사용하고 있고, 5호선, 9호선 등이 지나가기 때문에 강남과 광화문의 고급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좋은 것, 이런 거는 당연히 입지 자체가 좋다, 그래서 미분양이 난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판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 논리는 한국에 부자 많다, 그리고 둔촌주공 기다려온 사람 많다, 그리고 둔촌동 입지 좋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부자가 많은데, 그건 저도 알겠는데, 그 부자들이 다 둔촌주공만 청약을 넣는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둔촌주공 기다려온 사람 많다라고 하는데, 평당 3,900만 원짜리의 아파트,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거를 기다려왔다라는 사람이 많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부자가 많다길래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좀 더 살펴봤는데, 먼저 24평 타입 같은 경우는 9억대에 청약을 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올 거고, 얘는 당연히 완판이 되고 미계약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34평 타입에서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입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금 조달 10억 원 가량을 2년 동안 해야 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미계약이 속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34평형의 물량을 보게 되면 1273세대가 있습니다. 둔촌주공이라는 한 단지로 바라보지 말고 매머드급 단지인 만큼 한 평형이 무려 1200세대가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강남 4구라는 지역에 1200세대의 아파트가 나오는데,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가격은 13억인데 그 단지는 아예 중도금이 나오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엄청 사람들이 중도금이 안 나오는데 과연 그 현금을 조달하기가 좀 막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구 타입이나 4구 타입, 3구 타입 같은 경우 중도금이 나오는 부분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입지의 가치가 결국에는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5년에서 10년의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제 가치를 회복해 왔던 게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의 사례를 봐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좀 한국에 부자 많다, 둔촌주공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래서 한국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좀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 순자산 얼마야 라고 할 때 보통은 자기 아파트 가격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진짜 부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현금과 예적금, 그리고 보험, 주식, 채권 등 이런 현금성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가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가 2020년 말 기준으로 39만 명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올라온 이게 2021년 기준이니까요. 39만 명인데, 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원래 35만 명이었는데 39만 명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 그런 유동성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현금성 자산이 35만 명에서 39만 명 사이에 10억대 자산가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이요. 그러면 한국에 약 많이 잡아서 40만 명 정도가 그 현금 10억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현금 1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이유가, 이 34평 아파트, 둔촌주공의 34평 아파트를 계약을 해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2년 동안 앞으로 10억의 현금을 혼자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데, 여기 계신 이 KB금융지주연구소에서 부자 보고서에 나온 이 현금 10억 이상의 전국 39만 명만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가진 집을 팔거나 전세금 빼서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거래 절벽이라는 거를 아시다시피 그렇게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 6월부터 중도금을 계속 3개월에서 몇 개월 간격으로 큰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원화를 하려면 1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
5천만 명이라고 하면 39만 명은 약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0.78%입니다. 부자가 많다라고 하는데 물론 30만 명 이상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라고 하면 놀랄 만한 숫자지만 그게 이제 전국의 1%도 안 되는 상위 1%에 속하는 분들이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이 둔촌동 근처에 둔촌주공 근처에 둔촌 삼익빌라라는 거를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소규모 단지죠. 195세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분양이 73세대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34평 기준으로는 둔촌주공 분양가랑 비슷한 13억대에 청약을 했는데 이게 완판이 됐습니다. 경쟁률도 꽤 높았어요. 이제 15대 1, 9대 1 이 정도가 됐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84 타입의 총 분양 물량이 7세대랑 20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7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세대의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집을 모집하는 게 1200집을 모집하는 것보다 당연히 쉽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보통 이제 대학교도 같은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도 1000명을 뽑는 과가 5명을 뽑는 과보다 쉬운 게 쉽다기보다는 그 순환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예비 합격자들도 더 많이 배출이 되는 거고, 예비 합격이라는 걸 청약시장에 가져와서 보면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추첨을 통한 추가적인 접수, 이런 것들이 예비 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도 1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원래는 무순위 청약 자체가 거주 요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분양하는 건 서울 사람들만 넣을 수 있고 이랬는데 그걸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었죠. 바로 1110 대책이 나올 때쯤이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있을 텐데, 저는 한국의 기재부나 국토부 관료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만약에 미계약분이 속출해가지고 이게 청약이 미뤄지면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당연히 무순위 추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서울 내에서 받는 것보다도 전국구로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미분양 발생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이 부분도 좀 들어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날 거고 거기가 빈집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서울이라는 메인 입지에서 둔촌동이,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둔촌동이 그렇게 좋은 입지냐라고 하는데 좋은 입지입니다. 전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상위 한 1, 2% 그리고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입지가 둔촌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모든 교통망과 그런 학군과 인프라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남 3구 주변으로 있고 그 옆에 강동구라는 지역도 매우 우수한 입지인데, 심지어 강동구 둔촌동은 이 송파구와 입지를 같이 생활권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가 당연히 좋죠. 근데 그리고 한국에 부자 많은 것도 많죠. 그리고 뭐 40만 명이나 10억 가까운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그리고 그 전에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1%, 2% 그리고 높아봤자 3%를 넘지 않았을 때 초저금리 시대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15년 동안의 흐름이 분명히 이게 연준의 흐름 때문에 바뀌고 말았거든요. 그렇으면은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자꾸 지난 15년간의 저금리 기조에서 생겼던 트렌드를 가지고 일단 받아두면 좋으니까는 받아두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조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했다가 그게 아니라서 부랴부랴 금리를 매우 빠르게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요새는 부동산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금리 전망까지 하면서 이제 인플레가 잡히고 금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오랜 기간 금융권에서 생활하고 하신 분들의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어도 금리 인하가 아닌 고금리 시대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이상 누려온 저금리 시대와는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다양한 의견을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선당 후곰과 벼락거지의 이런 사자성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먼저 당첨되고 그리고 고민해봐, 그리고 자산이 없으면 벼락거지 됐다, 집안 사서 벼락거지 됐다라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집값이 뭐 20억을 찍었던 거는 15억 언더로 내려오고 15억을 찍었던 거는 10억까지 내려오고, 정말 그 고점에 물린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동산 인플루언서 분들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해야 되는데 2021년 말에도 꼭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도 지금이라도 가서 사라, 항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승리해 왔고 지난 몇 년간 폭락이들은 다 잃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정말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시나 1순위 마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일반 물량 수가 4,800세대에 이르고 32평 물량은 1,200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84 타입 같은 경우는 미계약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둔촌주공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기존의 서울에서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고 거의 줍줍 물량은 한두 개 찾아볼까 말까 했던 그런 흐름을, 그것조차 이렇게 유명한 좋은 입지의 대단지 명품 아파트 단지가 이런 만약에 미계약이 생기게 되면 시장에 가져올 충격이 굉장히 크고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둔촌주공 분양을 할 텐데 당장의 청약 경쟁률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미계약분이 발생해서 어떻게 무슨 접수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